안녕하세요. 네, 이명구입니다. 그럼 오늘도 바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또 앉았냐 하면은 글래디에이터 1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역시나 질문과 답변 그리고 키워드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첫 번째 질문이죠. 왜 봤는지. 네, 글래디에이터 2 보려고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극장이 너무 가고 싶은데 극장에서 볼 영화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다가 글래디에이터 2를 봤어요. 저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스케일만큼은 극장에서 봐야 느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2니까 1이 있겠지? 그럼 1을 한번 보고 가자 라는 생각으로 넷플릭스에서 글래디에이터 1을 봤습니다. 글래디에이터 1 한 문장으로 함축해서 말하자면 모든 웅장한 배경음악의 신. 글래디에이터 1에서 나왔던 그 웅장한 배경음악들 있잖아요. 오프닝 시퀀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배경음악. 그 배경음악들이 어디선가 되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배경음악인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디선가 들어봤던 그 어디선가의 작품들은 이 글래디에이터 1 이후에 나왔던 작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품들은 글래디에이터에서 쓴 걸 웅장한 시퀀스에서는 저만한 배경음악이 없겠구나 그런 어떤 영감 혹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대로 가져다 쓴 게 되겠죠. 저는 캐리비안의 적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게 본 요소 중 하나가 배경음악이거든요. 그리고 제 귀가 이상한 건지 몰라도 그 배경음악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계속 들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옮겨간 거구나 한스 짐머가 라는 혼자 추측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난 되게 유사하게 느꼈어요. 어쨌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난 이후 배경음악에 대한 임팩트가 가장 강해서 제가 느낀 임팩트를 한 문장으로 함축한 게 이 영화를 한 문장으로 함축한 느낌. 요즘 영화랑 가장 큰 차이점은 무트씬 사운드가 진짜 옛스럽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게 대전 결투 영화잖아요. 1대1로 푹푹 싸우고 칼 사운드 칭칭칭칭칭 하는 건데 뭐 칼 싸움 할 때 혹은 전투 장면 사운드 이질감 없었는데 1대1 맨주먹 무트씬에서 유독 되게 사운드가 옛스럽다고 느꼈거든요. 그 옛날 진짜 우리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싸움 영화나 드라마에서 들렸던 그걸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퍼, 푸, 푸, 휙, 퍼.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요즘에 다시 들으니까 와, 저 당시엔 저게 되게 자연스럽게 들렸는데 지금은 되게 일질적으로 들린다. 신기하다. 요즘 사운드가 진짜 되게 자연스럽게 잘 전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만든 영화에서 그런 사운드였으면은 돈을 어디다 쓴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거는 2000년 영화잖아요. 그것 말고는 진짜 촌스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2000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와, 진짜 이 헐리우드의 자본력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자본이 없었으면은 그때 찍은 영화가 지금 보면은 촌스러웠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때 엄청난 자본력으로 엄청난 기술로 촬영을 했고 그 기술을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거잖아요. 그 자본력에 경애를 표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굳이 아쉬웠던 부분을 꼽자면은 코모드스의 누나로 나온 루실라? 의외의 원로의 어떤 대장격 되는 사람 그 두 캐릭터가 그닥 임팩트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코모드스가 굉장히 광기가 넘쳐나는 캐릭터예요. 그 왕의 대척점에 서 있는 두 명의 캐릭터가 말씀드린 코모드스의 누나 그리고 원로의 대장인데
그 두 명이 코모두스랑 대립을 하는데 그 대립이 대립 같지가 않은 대립이었어요. 완전 그냥 찍어 눌리는 대립이었어요. 대립도 아니다. 그건 왕의 누나라는 것과 대로마 제국의 원로회의 대장이라는 그 위치가 권력상 저렇게 하찮게 느껴지면 안 되는 권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하찮게 표현이 돼요. 그들이 가진 권력이. 그래서 캐릭터들조차 굉장히 하찮게 보여지고요. 그 권력의 위치와는 다르게. 그래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시무스한테 해줘잉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최악의 장면, 최고의 장면. 우선 최악의 장면은 솔직히 1도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 그렇다 느껴지냐면은 제가 드라마, 영화를 볼 때 뭔가 재미없거나 이거 뭐야 하는 장면이 올 때마다 타임라인을 확인하거든요. 얼마나 남았는지. 근데 이 영화를 볼 때 한 번도 그러지를 않았어요. 타임라인을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150분짜리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 말인즉슨 그 150분을 한 시퀀스 한 시퀀스 모두 다 같이 있었던 거고 꽉 채워서 보여줬다라는 방증? 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장면이 좋았다라는 것에. 최고의 장면은 막시무스가 이렇게 멍 때리면서 탑뷰로 찍은 장면. 그 장면이 저한테 최고의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2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가족을 다 잃고 기절했던 막시무스를 이제 노예상이 주워가지고 이동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코모두스와의 결투를 끝내고 쓰러졌을 때, 그때 2번이 나왔는데 이 장면이 왜 인상 깊었냐, 몇 번 대사도 안 나오고 화면도 어떻게 보면 변화 없는데 게다가 그 테이크까지 굉장히 길어요. 이 모든 요소만 딱딱 봤을 때 지루해야 할 씬인데 지루하지 않았어요. 왜냐? 막시무스의 눈빛을 보면서 막시무스의 감정에 이입이 되느라고. 감정에 이입이 됐다는 건 나도 영화 속 막시무스와 함께 상호작용 하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한 건 막시무스의 그 눈빛이거든요. 탑뷰로 클로즈업해서 막시무스의 눈빛만 보게 하는데, 와, 러셀 크로우의 그 눈빛 연기가 대단하다고 전 느꼈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눈빛이 달라요. 첫 번째는 진짜 망했다, 인생 조졌다, 이대로 그냥 죽여라, 뭔가 다 잃은 생기 없는 눈빛인데, 근데 두 번째 탑뷰는 내 인생 임무를 온전히 잘 끝냈다, 평온한 편안한 눈빛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눈빛의 오묘한 차이 때문에 더 몰입하고 또 더 상호작용하면서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했을 때 이 장면이 저한테 가장 큰 여운을 준 장면이었고, 그래서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코모두스가 누나를 겁박하는 장면이 충격적이었어요. 설마 하는데 저 정도로 코모두스를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특히 결국 당신은 나의 아이를 가질 거야 라는 식의 이제 진짜 화들짝 놀라는 겁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진짜 그런 짓을 할 것 같은 눈빛과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요. 저 정도로 인간 쓰레기를 만들어? 그런 느낌? 막시무스에게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은 정말 당신은 야망이 없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명분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반란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확신을 심어준 게 콜로세움에 용병이 되고 나서 몇 게임 치르고 나서 본인의 부관이었던 애를 만나자마자 군사가 몇 명이냐, 어딨냐, 준비됐냐 묻는 장면이 있거든요. 뭐야,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있고 언제든 부릴 수 있는 부관이 여전히 있네. 그럼 언제든지 반란 일으킬 수 있고 언제든지 정권 잡을 수 있네. 에이, 명분만 없었지 언제든 반란할 생각은 있었네. 이런 생각이 꽂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시무스가 있으면 묻고 싶어졌습니다. 진짜 당신은 뒤통수 칠 생각이 없었나요? 명분만 없었을 뿐 언제든 준비는 돼 있었던 것 같았기 때문에. 코모두스에게 가장 묻고 싶었던 장면은
그 막시무스 죽임을 실패하는 장면에서 왜 굳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막시무스를 죽이려고 했는지 묻고 싶었어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죽이려다가 실패해서 결국 자기가 죽어버리거든요. 그 당시에는 막시무스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있었어요. 왜냐? 그 현장에서만큼은 막시무스가 아우렐리우스를 죽였다라는 게 저변에 깔려있는 진실이었거든요. 그 명분이면은 자신의 명령을 따를 병력이 있는 곳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굳이 인적이 드문 곳까지 쭉 끌고 가서 죽이려다 실패를 했어요. 그 판단이 의아했기 때문에 묻고 싶었어요. 왜? 왜 굳이? 다음 질문 없고 이제 키워드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때가 있다. 제가 이 영화가 24년이 흐른 뒤에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케일과 액션 씬에 대해서 큰 감동, 벅참, 그리고 놀람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계속 기술은 발달해서 저는 최신 기술들의 시각적인 놀람을 더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2000년대 영화를 보니까 감흥을 느끼지 못한 거죠. 그걸 봤을 때 때가 있는 게 있다. 그때 봐야만 그때의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있겠구나. 다음 키워드, 허구와 사실이란 키워드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역사에 기반한 영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건 사실일까? 아니면 영화적 허구일까? 라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 구더기거든요. 이제 막시무스가 엄청난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가 이제 노예상한테 끌려갈 때 막시무스의 부상 부위에 구더기들이 살을 파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막시무스가 그 구더기들을 떼내려고 하니까 노예상이 냅두라고 해요. 구더기들이 치료를 해준다고. 그 장면을 보자마자 진짠가? 찾아보니까 진짜 구더기들이 상처를 치료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무려 미국에서 인정받은 치료법이에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구더기들 특징 중 하나가 사람의 상처 부위에서 썩은 것만 파먹는데요. 그러한 구더기 치료법이 사실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콜로세움 결투에 대해서도 찾아보니까 생존과 죽음을 다투는 결투가 아니었더라고요. 거의 우리 현대 이제 레슬링 처럼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지만 관객들의 흥미를 돋아주기 위한 어떤 스토리가 있게 전개되는 연출된 싸움 극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가끔은 저렇게 죽음과 생존을 다투는 싸움도 벌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모두스에 대해서도 찾아보니까 몇 개 사실을, 콜로세움에서 그렇게 막 싸우진 않았는데 근데 호전적인 건 사실이었대요. 굉장히 싸움을 즐겨 했대요. 그리고 성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성군이었는데 누나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원로와 의회를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코모두스가 성격이 미쳐버렸대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이제 폭군이 됐다고 합니다. 누나에 대해서도 찾아보니까 코모두스가 이제 누나에 대해 애정은 없었고 오히려 둘은 굉장히 앙숙에 가까웠고 또 실제 코모두스를 죽게 한 배후 세력에 누나가 있었다고 해요. 여기까지 제가 찾아본 허구와 사실에 대한 키워드였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 것도 다 거짓일 수도 있어요. 뭐 인터넷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긴 했지만. 그럼 이 영화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하면 저는 7.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루하진 않았지만 평이했어요. 특히 막시무스와 코모두스 말고 그 외 캐릭터들은 그렇게 그닥 맛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이 영화를 본 시점이 2024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 시각적인 어떤 연출에 대해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런지 이 당시에 최고였을지 몰라도 지금 본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가 아니어서 시각적인 측면이 저한테 높은 점수를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제가 이 작품이 300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게 좀 의아했어요. 왜냐? 비슷한 어떤 결의 영화잖아요, 300이랑. 근데 저는 300이 훨씬 재밌었어요. 그리고 지금 봐도 300이 훨씬 재밌고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이 작품이 300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의 어떤 결정은 글래디에이터 2를 보기 위해 극장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란 생각입니다. 이 정도 스토리, 이 정도 스케일, 이 정도 영화?
굳이 극장 가서 돈 내고 볼 만큼의 후속작은 아니겠다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느냐? 추천합니다. OTT로 보실 분들에게. 시간이 아깝진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아깝지 않다. 그 이상의 어떤 감동은 느끼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처럼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추억 보정 없이.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